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제가 지난달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처음으로 이용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일산까지 5명, 승객을 편하게 하려는 노력이 보였고 실제로도 일행 모두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타다를 퇴출하라는 서울 택시업계 집회가 있었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걸 텐데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택시업계가 고객의 니즈에 과연 얼마만큼 부응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10월 2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확대합니다. 3년간 청년 10만 명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 앵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중랑구 봉제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자로 SH공사가 선정됐습니다. 휴게 음식점과 카페를 한 공간에 배치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자활센터가 강남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일자리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수학문화관이 노원구 중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청년층 지원을 위해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핵심은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수당 수급자를 늘리는 건데 수당 지급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현재 월 50만 원의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대상자는 연 7천여 명. 앞으로 3년간 대상자가 1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청년층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원 계획에는 청년 월세 지원도 담겼습니다. 소득 수준을 충족한 만 19세에서 39세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 5천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 제시를 위한 대화기구도 조직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청년 지원 정책 확대에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4,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상할 수 있어야 공정한 사회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청년 수당 정책에 대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봉제업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서울시 스마트 앵커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SH공사를 위탁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는 침체된 봉제업 부활의 열쇠를 패션 봉제 지원센터인 스마트 앵커 조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스마트 앵커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7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과 올해 국토부의 공익사업 인정 고시 등을 거쳤고 최근엔 SH공사를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스마트 앵커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는 SH공사의 다양한 위탁개발 경험과 도시재생 전문 기관으로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SH공사는 스마트 앵커 건립을 비롯해 소공인 입주 지원, 임대료 징수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앵커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계획됐고 여기엔 전시 판매장과 공용 장비실을 비롯해 봉제업체 입주시설과 교육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앞으로 스마트 앵커 조성과 이 일대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오는 11월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최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성북구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안전생활국이 신설되면서 기존 5개 국에서 6개 국 체제로 변경된 겁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조직 개편안이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구청의 조직은 기존 5국에서 6국 체제로 변경됩니다. 한시 기구였던 도시재생기획단이 사라지고 안전생활국이 신설됩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개정 조례도 통과해 45명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생활과 도시 관리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 분야입니다. 기존에 다양한 국에 퍼져 있던 안전 관련과들을 신설된 안전생활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구의 안전정책을 총괄하고 청소행정과와 환경과에선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과 이관에 따른 성격 변화로 다른 국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성면 안전관리와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흥준입니다. 성북구가 기름 뉴타운 11단지 행정동을 정릉동에서 기름동으로 변경하겠다고 발의한 동명칭 변경 조례가 구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구는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행정동 경계 변경을 검토한 뒤 조례안을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끝에 전원 합의로 부결돼 지난 22일 폐회 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조례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첫날인 지난 16일 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한 이후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별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벌였습니다. 임시회 통과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과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등 의원 발의안 건 4개와 구청에서 제출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입니다.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5일까지 강남구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994년부터 지역을 빛낸 주민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강남 구민의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추천을 받아 6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을 빛낸 구민의 상 수상자와 가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구민대상. 33년 동안 기부와 봉사로 나눔의 삶을 실천해온 김승취 노년이동 방위협의회장이 선정됐습니다. 복지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것과 저소득층을 위한 강남 푸드마켓 운영위원 활동, 북한 이탈 청소년 장학금 전달 같은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기회와 시간과 형편이 닿는 대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계속 살아나갈 것입니다. 봉사상 개인 부문은 안창남 강남사랑 환경지킴이 단장이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4년 동안 강남구 환경시민실천단 활동과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춥고 더울 때 같이 그 녹색 장터를 해서 미화원들한테 장학금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회원님들 덕입니다. 이 상은 저를 준 게 아니고 저희 회원들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 자생단체 세곡나눔 장학회는 봉사상 단체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회원 수 175명으로 그동안 세곡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장학금 지급, 역사문화 탐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세곡 지역뿐이 아니라 더 노력해서 강남구 전체를 위한 강남구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학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통일안보상에는 개포사동 박현건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범 납세자 범인 부문과 아름다운 기부 단체 부문은 NC소프트와 도화 엔지니어링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고 활동 내역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수학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수포자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애를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원구에는 체험을 통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노원 수학문화관을 박선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넓은 공간. 로비에 설치된 공동 창작물 파이 팔레트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숫자를 고유색으로 바꿔 조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조형물입니다. 무리수 파이의 무한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파이를 그림으로 형상한 건데 되게 아름다웠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 좋아해요. 저는 확률이나 아니면 방정식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2층 전시관은 체험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체험자가 당구공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촬영 후 영상을 통해 확인된 각도대로 공을 칩니다. 당구공의 입사각과 반사각으로 각도의 개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엄청 신기한 거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바퀴 돌리는 거. 노원구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총 180억 원이 쓰였습니다. 85개의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울림 마당과 옥상 정원, 영유아를 위한 수학 놀이터가 마련됐습니다. 자치구에서 만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정말 세계 최대 규모가 맞습니다. 미국의 모메스, 독일의 마테마티쿰인가요? 네, 거기보다 훨씬 큽니다. 수학 문화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며 올해까진 무료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청소년 1,000원, 20세 이상은 2,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최근 휴게 음식점과 카페를 한 공간에 배치한 새로운 형태의 자활 사업장이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점심 장사를 앞두고 주방이 분주합니다. 판매할 음식 재료는 미리미리 준비해둡니다. 식당이 문을 연 건 지난달 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5명이 실제 조리 과정과 판매, 식당 운영의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근 시장 여건과 이용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맛과 가격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비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동참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식당 한켠에 있는 카페에서도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2년 전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자활 기업인 더 마실 카페가 수서점을 개업한 겁니다. 작년에 여성 4명과 함께 자활 의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업으로 나와서 몇 년을 해보니까 경험이 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응대라든가 또 커피 추출할 때 또 이제 메뉴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지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강남 스포츠문화센터 지하 1층에 나란히 문을 연 식당과 카페. 6개의 자활 사업단과 4개의 자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 지역 자활센터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여성의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위해 새로운 사업단을 설치한 겁니다. 사업이 그동안에 뭐 간병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됐어요. 청소. 근데 요즘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쪽이 많이 달라지시다 보니까 카페나 식당 쪽으로 창업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식당과 카페가 운영된 지 한 달. 강남 지역 자활센터에선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운영 시간과 사업단 확대, 청년 취창업 사업과 연계를 통해 자활 의지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 경찰서가 문을 연 지 올해로 29년이 됐습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5대 강력 범죄율이 가장 낮을 만큼 치안 유지에 힘쏟고 있습니다.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노원서가 다시 한번 주민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경찰서 담장을 따라 형형색색 바람개비가 설치됐습니다. 바람개비 수는 모두 55개, 55만 노원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원 경찰서는 지난 1990년 중랑 북부 경찰서에서 떨어져 나와 노원구 24개 동을 관할하게 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살인 등 5대 범죄율이 가장 낮을 만큼 치안 유지에 힘쏟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 안심도시를 선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활동, 특히 올해에는 공공장소 여성 화장실에 대해 사물인식 센서 방식, 불법 촬영 감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성폭력과 묻지마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선 한 해 동안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경찰관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달은 보건경찰서가 생긴 지 29년이 되는 일이고 오늘 경찰의 날 74주년을 맞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열심히 근무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경찰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노원경찰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 유지와 범죄 검거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장위 19역 조합이 남아있는 장위 전통시장 점포를 이달 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구청과 합의한 도시분쟁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집행 계획을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장위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돌며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장위시장 지켜내자! 장위시장 지켜내자! 얼마 전 조합 측이 10월 말까지 떠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한 통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구청에서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도시분쟁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선 떠날 수 없다는 것. 또한 갈 곳 없는 상인들을 위한 대체 시장도 요구했습니다. 철거 대상 상인들이 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가가 건축되는 기간 동안 임시시장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합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애초에 정해진 이주 시기는 작년 5월이었으나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1년 반 동안 기한을 늘려준 것.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조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9월 24일이 1년이 지났지 않냐. 원래 5월 1일까지 하면은 1년 거의 반이 되는데 이게 이자가 한두 푼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기네들이 뭐 해달라는 건 이건 한이 없어요, 한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도시분쟁위원회는 현재 구청에서 검토 중인 상태. 상인들은 빠른 진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구는 위원회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신청한 날은 9월 18일로 한 달가량 검토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에선 10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라고 한 만큼 도시분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이후 박원순 시장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겠다며 소통 강화를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 광장 재편 과정에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원순 시장. 저는 어떠한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 중차대한 과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마련된 첫 시민 토론회. 시민과 각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박 시장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광장의 일상과 또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역사가 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열망을 저희들이 경청해서 다시 출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민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광화문의 역사성 회복과 함께 이에 따른 보행권 확보와
대중교통에 대한 이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 광화문광장 개편에 대해서 관통하는 가치로 보행성을 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보행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행의 편의는 보행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승용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장 재구조화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에 사실은 교통이란 부분은 도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교통이 안 되면은 그것이 커다란 바윗돌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굵직한 시책 사업에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그간의 이러한 의사결정 또는 기술적 전문적 검토와 또 용역 수행에 참여한 어떤 분들의 면면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투명성 제고나 신뢰 확보 이전에 이러한 결정과 작업을 한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기본 틀, 철학, 그리고 전문 기술성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이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모두 담은 시민토론회는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소통 부족으로 한 발 물러섰던 서울시가 앞으로의 토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의견들을 들을지, 또한 이를 통해 모인 의견들이 얼마나 재구조화 사업에 반영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지적들이 있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하지만 더 이상 개천에서는 용이 나질 않고 수조 색깔로 구분되는 시대에서 이 역시 기성세대의 진부한 지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라고 쥐어준 그물 자체가 불평등하고 문제가 있는 시대에선 말이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